당신이 매일 먹는 그 기름, 혹시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영양소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샐러드에 뿌리는 올리브유, 볶음 요리에 사용하는 포도씨유, 건강식이라 믿고 매일 챙겨 먹는 그 기름 말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졌으니 괜찮겠지 생각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좋다는 기름이 실제로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높이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1세. 평생을 암 환자만 진료해온 의사입니다. 지금도 주 2회 병원에 나가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제 환자 중, 아니 제 가장 가까운 친구 중 한 명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진심이었던 사람입니다. 유기농 채소, 매일 걷기, 저탄수 식단 뭐 하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 친구의 식단을 하나하나 분석해 본 결과 딱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매일같이 듬뿍 뿌려 먹던 올리브유.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염증을 유발하고 장 점막을 자극하며 암세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건을 계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위해 기름을 선택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기름이 약이 되고 어떤 기름이 독이 되는지는 모른 채 식탁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의 식탁 위에도 그런 기름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레몬백서에서 알려드릴 이 기름 이야기, 당신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절대 놓쳐선 안 될 건강 정보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에 풍미를 더하는 재료가 아닙니다. 사실상 우리 몸의 대사를 조율하는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기름은 혈관 속을 돌고 세포막에 스며들며 면역 시스템의 작동 방식까지 바꿉니다. 특히 잘못된 기름을 장기간 섭취하면 우리 몸은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론 아무런 증상이 없더라도 속에서는 불씨처럼 계속 타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 염증이 바로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산소와 에너지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염증이 있는 조직에서는 이들이 훨씬 빠르게 퍼집니다. 다시 말해 염증이 많은 몸은 암세포에게 비옥한 땅인 셈이죠. 문제는 많은 분들이 몸에 좋다는 기름을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리브유면 괜찮지, 해바라기유는 깨끗하니까 안전하겠지, 카놀라유는 식당에서도 많이 쓰잖아 하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기름들 중 일부는 오히려 오메가6 지방산이 지나치게 많아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입니다. 오메가6는 필수 지방산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현대인의 식단은 오메가6와 오메가3 균형이 완전히 깨져 있습니다. 본래는 4대1, 많아야 5대1 정도가 이상적인데 지금은 20대 1, 심한 경우 50대 1까지 기울어져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역세포의 균형이 무너지고 몸속 모든 기관이 만성 염증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암 환자들의 혈액 검사를 매일 보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유독 암이 빨리 악화되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기름을 가리지 않고 마트에서 싼 기름 위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튀김, 볶음, 심지어 나물무침까지 같은 기름을 쓰시는데 문제는 그 기름 속 지방산 조합이 이미 건강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레몬백서를 보시는 분들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름은 칼로리보다 먼저 염증과 면역을 보는 시대입니다. 어떤 기름이 우리 몸에 불을 끄고 어떤 기름이 불을 지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된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레몬백서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 기름뿐만 아니라 혈관, 장 건강, 면역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들 꼼꼼히 챙겨드리겠습니다. 66세 여성 김미영 씨는 은퇴 후 건강을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샐러드를 챙겨 드셨습니다. 유기농 채소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듬뿍 뿌려 먹는 것이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모를 폭통과 장 트러블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장 점막에 심한 염증이 생겨 있었고 의사들은 식단을 의심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아니었습니다. 분석 결과 문제는 지나치게 과도한 올리브유 섭취였습니다. 생으로 매일
과량. 올리브유는 건강에 좋은 기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건입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열에 약하고 산화되기 쉬우며 무엇보다 오메가6 지방산 비중이 높아 과잉 섭취 시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미영 씨는 몸에 좋다는 믿음 하나로 기름을 음식처럼 먹고 있었던 겁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73세 이재훈 씨는 식물성 기름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포도씨유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볶음부터 튀김, 김치찌개, 볶음, 고추기름까지 포도씨유로 통일했죠. 하지만 몇 달 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중성지방과 염증 수치까지 높아져 있었습니다. 그의 기름 사용량과 빈도는 과도했고 문제는 바로 오메가6의 축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좋은 기름, 나쁜 기름으로만 나누지만 실제로는 균형이 핵심입니다. 오메가6는 일정량 필요하지만 오메가3와 균형을 맞춰야 우리 몸은 비로소 정상 작동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마트 기름은 이 균형을 완전히 무너뜨려 놓고 있죠. 해바라기유, 옥수수유, 포도씨유, 콩기름 가격은 저렴하지만 우리 몸에 남기는 건 만성 염증과 피로, 혈관의 끈적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기름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먹는 샐러드, 반찬 무칠 때 쓰는 기름, 냉장고, 안 반짝이는 플라스틱 병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장과 간,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 레몬백서를 통해 그걸 점검하신다면 이미 절반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기름이 진짜 건강에 이로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추천하는 건 바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강력한 항염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들기름만 먹는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저는 암 수술 후 면역 회복에 어려움을 겪던 70세 박민수 씨에게 매일 아침 된장국에 들기름 한 방울을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단순한 조언 같지만 몇 달 뒤 그분의 면역 수치와 기력이 확연히 개선됐습니다. 발효식품인 된장과 장내 유익균, 그리고 들기름의 항염 작용이 결합되며 장과 면역 시스템이 동시에 회복된 사례입니다. 김치볶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용유 대신 마지막에 들기름 한 방울만 더해도 향과 흡수율은 훨씬 좋아집니다. 물론 들기름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리 마지막 단계에 넣어야 하고 하루 한 티스푼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추천하는 것은 기름이 아니라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바로 아보카도와 견과류입니다. 아보카도는 오일로 먹는 것보다 과육 자체를 섭취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 비타민, 칼륨, 마그네슘까지 들어있어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되죠.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릴 바엔 잘게 썬 아보카도와 호두 한 줌을 곁들이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놓치면 안 되는 기름, 바로 등푸른 생선에서 나오는 생선 오일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연어 등에는 EPA와 DHA가 풍부한데 이 두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며 암세포의 성장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0세 정우진 씨는 고지혈증과 잦은 피로로 병원을 찾았지만 식단을 생선 중심으로 바꾸고 나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됐고 혈액순환도 개선됐습니다. 다만 생선을 구울 경우 오메가3가 열에 파괴될 수 있으니 찜이나 조림으로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선을 매번 챙기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고품질 오메가3 영양제를 보충제로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혈액 희석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복용 전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기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면역이 달라지고 염증이 사라지며 몸의 순환이 바뀝니다. 기름은 단지 조미료가 아니라 몸의 균형을 다시 세우는 도구입니다. 레몬백서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이고 과학적인 팁들 시니어분들 눈높이에 맞춰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 몸의 염증을 끄는 첫 번째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채소만 열심히 먹으면 건강해질 거라고 믿으시죠? 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 없이는 몸에 흡수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많이 먹어도 기름 없이 섭취하면 영양소는 소화되지 않고 그냥 배출돼 버립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68세 최정숙 씨는
매일 데친 채소를 빠짐없이 드시며 건강을 자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성 피로, 근육통, 뼈 약화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고 검진 결과 비타민 D 결핍이 확인됐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채소를 누구보다 열심히 먹고 있었지만 문제는 기름이었습니다. 조리 시 기름을 아예 쓰지 않고 데친 채소만 드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언 드렸습니다. 시금치나 브로콜리를 데친 뒤 들기름 한 방울만 넣어 무쳐보세요. 몇 달 뒤 그녀의 피로감은 눈에 띄게 줄었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개선이 확인됐습니다. 비타민이 흡수되기 시작한 겁니다. 당근, 토마토, 케일, 시금치 같은 채소는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이 채소들을 소량의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2배, 많게는 5배 이상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와 함께 먹었을 때 라이코펜의 체내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기름을 과하게 넣으면 칼로리가 과잉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량만 사용해야 합니다. 한 끼에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조리 방식입니다. 채소를 오래 끓이거나 볶으면 비타민이 열에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데치거나 찜처럼 짧은 시간 조리하는 방식이 좋고 기름은 조리 후 마지막에 소량 넣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채소가 영양이 되느냐, 허상이 되느냐는 결국 기름 한 방울에 달려 있는 셈입니다. 내 몸 백서를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채소 섭취를 건강하게 만드는 마지막 퍼즐 조각, 바로 기름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내일도 내 몸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훨씬 더 실질적이고 강력한 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기름은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보관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트에서 2리터짜리 대용량 식용유를 플라스틱 병째로 사서 싱크대 옆에 몇 달씩 두고 쓰십니다. 그런데 이것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은 빛과 열, 산소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노출돼도 기름은 산패되기 시작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해로운 산화물질이 생성됩니다. 특히 플라스틱 병에 든 기름은 더 빨리 상합니다. 플라스틱은 산소 차단 기능이 떨어지고 햇빛도 그대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기름이 변질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고온이 반복되면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기름에 녹아 들어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 환자 중 60대 여성 한 분은 요즘 들어 요리만 하면 기름 냄새가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다. 두통, 속쓰림, 복통이 반복됐고 소화제도 듣지 않는다고 하셨죠. 식생활을 하나씩 살펴본 결과 그분이 몇 달째 사용 중이던 플라스틱 병 기름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색이 탁해지고 냄새가 변한 상태였고 요리할 때마다 산패된 기름이 장과 간을 자극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름은 반드시 짙은 색 유리병에 담긴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사용 후에는 뚜껑을 꼭 닫아 공기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들기름처럼 산화가 빠른 기름은 냉장 보관이 필수입니다. 가능하면 소용량을 구매해 짧은 기간 안에 다 쓰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름이 상했는지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색이 탁해졌거나 기름 특유의 고소한 향 대신 쿰쿰하거나 비린내가 난다면 이미 산패가 시작된 겁니다. 그럴 땐 아깝더라도 과감히 버리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고 쓴 기름이 오히려 간을 망치고 혈관을 오염시키고 장에 염증을 남긴다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입니다. 기름은 몇 리터를 얼마에 샀는가가 아니라 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기준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내 몸 백서는 늘 여러분 편입니다. 오늘부터 부엌에 있는 기름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기름 하나 바꿨을 뿐인데 피로가 줄고 속이 편해지고 혈관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첫걸음이 지금 이 영상일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실전 건강 팁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기름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몸에 좋은 기름은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올리브유는 심장에 좋다던데 들기름은 오메가3니까 많이 먹을수록 좋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좋은 기름도 결국 지방입니다. 열량이 높고 쉽게 체내에 축적됩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신진대사
대사가 느리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훨씬 더 쉽게 살로 붙고 혈관에 쌓입니다. 저는 58세 김민준 씨의 사례를 자주 소개합니다. 그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올리브유가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 3끼 샐러드에 듬뿍 뿌려 드셨습니다. 밥에도 올리브유를 한 바퀴 돌려 비벼 드시고 반찬 무칠 때도 참기름 대신 올리브유를 쓰셨죠. 처음엔 몸이 개운해진다고 느끼셨지만 몇 달 뒤 체중이 5kg 넘게 늘고 중성지방 수치가 기준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혈관 건강은 더 나빠진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하루 권장 기름 섭취량은 티스푼 기준 한두 개 정도입니다. 밥숟가락이 아닙니다. 티스푼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볶음이나 튀김 같은 고온 조리보다 찜이나 무침처럼 저온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도 식초나 레몬즙으로 대체하면 부담 없이 맛을 낼 수 있고 들기름이나 참기름은 조리 마지막에 향내만 살짝 넣는 정도로만 사용하셔도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히 먹는 게 건강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지혈증, 당뇨, 비만, 간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기름 섭취량부터 철저히 조절하셔야 합니다. 같은 기름을 먹더라도 어떤 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그 작용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몸은 어떤 상태이신가요? 오늘 레몬백서를 보신 분들이라면 당장 냉장고에 있는 기름부터 확인해 보시고 하루 섭취량도 줄자표처럼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에서 식사량, 단백질, 염분까지 건강식단을 설계하는 핵심 팁을 하나씩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함께 건강한 습관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기름을 덜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맞게 먹는 것이 바로 건강의 시작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피해야 할 기름, 바로 트랜스지방입니다. 트랜스지방은 액체 기름을 고체로 만드는 과정에서 생긴 인공지방으로 마가린, 쇼트닝, 식물성 크림, 저가 과자, 빵, 튀김류에 널리 쓰입니다. 이 기름은 몸에 들어오면 나쁜 콜레스테롤은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그리고 심장병, 뇌졸중, 암 발생 위험을 급격히 높이는 대표적인 발암 촉진제입니다. 62세 박정수 씨는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한다며 마트에서 파는 마가린 빵과 과자를 자주 드셨습니다. 바쁠 땐 튀김도 자주 사 드셨죠. 몇 년 뒤 그는 대장 용종과 혈관 협착 진단을 받았고 트랜스지방이 식단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제품 포장에 트랜스지방 0g이라고 써 있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0.2g 미만이면 0g으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분경화유, 쇼트닝, 식물성 유지라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트랜스지방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가공식품을 줄이고 직접 재료로 요리하는 것, 그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기름은 매일 식탁에 올라오는 아주 작은 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한 방울이 당신 몸속에 들어가서는 혈관을 바꾸고 염증을 키우고 암세포의 속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레몬백서에서 알려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식재료 정보가 아닙니다.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실전 지식입니다. 지금 냉장고 안에 기름을 꺼내서 성분표를 읽어보고 병을 들어 흔들어 보고 산패된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건강 실천입니다. 저는 91세지만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선택을 하자. 아직도 배울 게 많고 나눌 게 많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내일의 혈관, 내년의 면역력, 앞으로 10년의 건강이 오늘 식탁 위 기름 한 병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버튼은 꼭 눌러주세요. 레몬백서는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